안녕하세요. 용인의 우리벌입니다. 지난번에 양봉 교과서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반응이 너무 없으셔서 좀 약간 실망이기는 합니다. 부동산 사이트에다 올릴 때는 조회수가 몇천 건씩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벌을 채널을 만들어서 하니까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좋은 내용이니까 친구분들한테 알려주셔가지고 구독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요거 끝까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장마철이기도 하고 비도 오고 이래서 비 오고 난 다음에는 꼭 말벌들이 급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제 비 오고 난 다음에 말벌 잡는 거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되고요. 요럴 때 좀 많이 잡아주셔야 그 말벌이 페로몬을 묻히고 간 흔적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격을 좀 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도 설치하실 분들은 설치하셔야 되고, 끈끈이도 붙이실 분들 붙이셔야 되고요. 트랩은 당연히 이제 만드셔가지고 신맛을 나시고 달게 맛을 내셔가지고 걸어 놓으셔야겠죠. 포도 껍데기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말벌들이 반응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기성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그걸로 많이 이용하시고요. 뭐 안 듣는다고 걸어놓지 마시고, 말벌도 자기가 먹는 게 다 달라요. 유충들은 이제 육아할 때 육식을 하기 때문에 말벌이나 다른 곤충들을 잡아가는 거고요. 성충들은 육식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당분이나 신 이런 데서 수액을 채취하는 그런 거를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토리나무에 보시게 되면 사슴벌레가 이렇게 수액의 진을 빨아먹는 곳에 보시게 되면 꼭 말벌도 거기에서 같이 수액을 같이 채취를 하고 있거든요. 말벌도 자기의 연령에 따라서 먹는 먹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골고루 붙여 놓으시고요. 그리고 어떤 책에서 보니까 끈끈이를 이용하는 이유는 그 말벌 자체가 이제 동족 포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료가 이런 상태가 안 좋은 장애가 생겼거나 아니면 위험에 처했거나 그랬을 때는 그 동족을 먹이로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봤을 땐 구하러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구하러 오는 게 아니고 쉬운 먹이를 포획하기 위해서 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오프닝을 하고요. 이제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이고, 양봉의 역사 잠깐 봤었죠? 양봉의 역사. 뭐, 익힌 문제 다 익히셨는지 모르겠네요. 익힘과 실습 문제. 우리나라 재래종과 계량종 벌 사육수. 재래종과 계량종은 어느 것이 분봉이 잘 되는가. 이건 뭐 당연히 양봉이라고 얘기했고요. 재래종 토종과 계량종, 양봉은 사육경영과 수지면에서 비교해보자. 당연히 양봉이 좋겠죠. 재래종을 많이 치고 있는 지역이 이제 강원도나 저 전라남도 쪽, 지리산 쪽 이런 쪽에서 산이 높은 곳에서 이제 환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종벌을. 네, 오늘은 꿀벌의 생태라고 이제 두 번째 되어 있고요. 꿀벌은 곤충의 일반적 외모를 갖추고 있으나 그들은 특유한 집단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러한 연유로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특수한 방법으로 살고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모든 곤충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저마다의 재능을 개발해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기초적인 곤충의 기관 조직에 주의하는 동시에 그의 구조 또는 기관의 변화 등을 살펴야 한다. 벌은 그 모양이 몸을 덮고 있는 깊은 털로 인하여 잘 보이지 않지만 다른 곤충과 유사한 것이다. 벌의 겉가죽에는 특히 겉가죽이라고 했네. 겉모습을 특히 털이 많은데 그 대부분의 털은 우모와 같고 털마다 대의 짧은 옆니를 가지고 있다. 요거는 각자 알아서 사전 찾아보시면서 용어 해석하시고요. 머리는 그림 2와 같이 머리 요거 그림 2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눈, 촉각, 제식기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다음 몸과 연결되어 있는데 구부릴 수 있는 가는 목으로 흉부에 전달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목을 이렇게 구부려서 뭘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꿀벌의 그림 2에 일벌의 피부 구조, 이게 털로 덮여 있고, 그리고 목, 가슴, 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날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흉부와 제3절은 이제 이쪽, 부근인 복부는 체절이라고 부르는 환절에 연속되어 있다. 대부분의 곤충은 3절로 되어 있지만, 꿀벌에 있어서는 4절로 전흉, 중흉, 후흉, 전복부로 되어 있다. 벌의 전복부는 다른 대부분의 곤충의 제1복부 환절이다. 전흉은 첫째 한 쌍의 발로 가지고 있고, 중흉부는 뒷가슴에서 한 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 여기 뒤쪽에 한 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 중흉부와 뒷가슴에는 한 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이외에 두 쌍의 날개는 두 쌍입니다. 꿀벌은 가지고 있다. 가슴은 운동기관의 중심이며 짧은 줄기는 가슴과 복부를 연결시키는데 여기에는 주로 내부 기관을 가지고 있다. 벌의 채식기관은 꽃가루를 모으고 꽃의 꿀샘 깊이 있는 꿀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머리 부분에 입에 보게 되면 이렇게 좀 파리하고 비교하기 그런데 이게 혀가 이렇게 나와요. 혀가 나와서 꽃에다가 꿀주머니에다가 이 빨대 꽂듯이 꽂아서 빨아먹게 되는 구조죠. 벌의 날개는 나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물건을 나르는 데도 쓰인다. 물건을 나르는 데도 날개를 이용을 하네요. 다리의 구조는 운동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목적에 편리하도록 변화되어 있다. 벌의 침은 다른 암펠라의 난소에 해당하는 것이며 완전히 알을 저장하는 대신에 찔러서 독을 주사하는 구조로 변화한 것이다. 침이 본래 난소에서는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일벌들은 다 암컷이에요. 암컷들이 일을 하고 여왕벌도 물론 암컷이고요. 암컷 중에 가장 우수한 여왕벌이 이제 산란을 하게 되는 거죠. 벌의 소화기관은 꿀을 운반할 수 있는 기관으로 대용되며 호흡계통은 확대되어 있다. 여왕벌에 있어서는 난소가 매우 잘 발달되어서 상당한 수의 알을 낳을 수 있고 일벌의 복부에서는 집을 짓기도 하는 밀랍이 분비되기도 한다. 이쪽에 보면 이렇게 요 마디 절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밀랍이 이렇게 나옵니다. 꿀을 많이 먹게 되거나 집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이제 아마 일벌의 자의적인 행동에 의해서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몸 끝 가까이에 있는 샘은 냄새를 내어서 서로 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페로몬이거든요. 이제 방향을 알릴 수 있는 액체의 냄새나 이런 거 하고 또 적이 왔을 때 내뿜는 그런 냄새하고 냄새들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꿀벌의 세 가지 모습. 요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이런 걸 발견을 했다. 그렇게 해서 가르쳤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낙서한 거 보니까 진색골, 온누리 뭐라고 돼 있네요. 진색골이 어딘가요? 이분이 아마 공부하셨던 것 같아요. 왕벌은 몸매가 우아하고 배가 길고 날개가 작다. 일벌의 약 몇 배가량 크며 몇 배인데 몇 배인지 약 몇 배가량 크며 종류에 따라 빛이 다르고 보통 약 1.5에서 2배 정도. 이탈리안 종은 황색 종이고 카니올란 종은 흑색 종이다. 처녀왕의 크기는 일벌보다 약간 클까 말까 할 정도이고 행동이 매우 빠르고 경솔하다. 이 처녀왕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민첩해서 이렇게 왕을 찾으려고 그러면 벌써 찾았다가
없어지고 순간적으로 이런 아주 행동을 많이 합니다. 여기는 경솔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행동이 매우 민첩합니다. 왕벌에도 살아 있으나 싸울 때만 이 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침은 이제 싸울 때만 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수펄은 호랑이가 둥그렇고 자세히 보시게 되면 얼굴 모양이 파리 모양을 하고 있고요. 암펄이 아니고 이제 여왕벌이라고 그래야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1벌보다 한 1.5배 정도 크고요. 이렇게 돼 있고 날개도 크고 맨 처음엔 찾기 힘드시지만 자세히 보시면 찾을 수 있고 이게 1벌입니다. 요즘은 뭐 다 이제 요거 모양을 알고 계시니까 1벌. 벌의 무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1벌이고 이들은 몸집이 날씬하고 행동이 자유자재이며 촉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뒷다리에는 요 뒷다리 여기에는 꽃가루를 묻혀오기 쉽게 털이 많이 나 있고 콩무늬에는 독침이 있어 한번 쏘면 이 내장이 빠져버린다. 1벌은 채식 기간이 길다. 이제 그 안에 내장이 길다는 얘기죠. 수펄은 1벌보다 몸집이 둥글고 크며 날개가 특별히 커서 잘 날게 되어 있다. 살이 없고 생식기인 돌기가 있으며 이 돌기는 1벌이 쏘면 살이 빠지듯 교미만 하면 빠져서 죽는다. 이 수펄의 생식기는 이제 여왕벌하고 교미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생식기 자체가 이렇게 탈장이 되는 거죠. 탈장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뿐이 없습니다. 1벌이 침을 쏴서 죽는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촉각의 편모는 1벌이나 왕벌보다 길다. 풀벌의 자라는 모습, 벌의 발육 생태는 모양이 다르다. 가장 필요한 벌은 제일 먼저 나오고 시급하지 않은 벌은 장시 24일 정도 소요한다. 이 수펄이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여왕벌은 16일 정도, 1벌은 20일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왕벌이나 1벌은 같은 수정란이나 집과 사료에 의해서 달라진다. 사료는 이제 먹이에 의해서 같지만 나중에 길이 달라진다. 왕은 소위 왕젓 로얄 젤리를 먹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날짜 구더기, 번데기 해서 왕벌은 15.6일이고요. 1벌은 이렇게 해서 21일, 수펄은 이렇게 해서 24일 만에 출방을 하게 되는 거죠. 출방해서 이제 그 벌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요 기간입니다. 1벌의 발육. 1벌은 생식기가 퇴화된 암펄이다. 처음에는 알이 오독오독 직립하고 이렇게 서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가 되면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가 되면 넘어져서 C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벌들은 여기에 왕젓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C자가 되면 이게 그 알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죠. 알에서 태어나서 이제 유충이 됐다는 얘기인데 4일째서부터 꿀과 꽃가루를 많이 먹이고 차차 환상이 된 후 구더기가 되기 시작한 지 6일이 지난 뒤 이제 그 번데기가 되기 시작하겠죠. 번개가 하기 시작한다. 6일 되면 이 번개 기간은 12일인데 완전히 이제 여물게 되면 이를 안에서 깨물어 터뜨리면서 어린 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 나오자마자 큰 벌들이 닦아주겠죠. 그 아기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몸을 닦아주듯이 큰 벌들이 1벌들이 닦아주고요. 입을 맞대고 또 벌젓을 먹여준다. 이제 꿀을 주거나 뭐 화분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로얄 젤리는 안 주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벌들, 왕벌의 발육. 왕벌은 10에서 16일이면 나오게 되는데 왕벌이 없으면 산란을 못하며 이 벌군은 불언간 전멸하게 된다. 이 왕벌이 보면은 15일에서 16일 1벌보다 훨씬 더 빨리 태어나잖아요. 여기에는 그 로얄 젤이라는 그 먹이에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얄 젤을 먹으면
이렇게 발육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이 꿀벌이 이제 누동력을 했을 때 45일 사는 반면에 여왕벌은 한 6에서 7년 정도 생존을 하니까 뭐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도 로얄젤리 성분에 어떤 좋은 성분이 있는지 다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벌을 기르시면서 이 로얄젤리 좀 뺏어서 드시고요. 더구나 벌은 누동이 심하면 불과 40일밖에 살지 못한다. 여기에서도 이제 40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나오는데 이 교과서예요. 교과서. 문교부에서 만든 교과서인데 이거를 부정하시면 다른 거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게 잘못됐던 잘됐던 교정을 하던 뭘 하던 간에 국가에서 할 때까지는 이걸 믿고 계셔야 돼요. 불과 40일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데 이 40일을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사느냐? 겨울에는 육아를 안 하고요. 일단 육아를 안 해서 로얄젤리 생산도 안 하고요. 그리고 꿀을 따로 다니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벌들이 보통 뭐 많이 살게 되면 6개월, 180일까지 생존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맞는 것 같고요. 그만큼 육아나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겠죠. 벌써 수명이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180분의 40으로 줄어드니까 사람도 이런지 모르겠네요. 사람도 이러면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속히 나오도록 하기 위해 자양제인 로얄젤리를 왕젖을 덮개로 덮을 때까지 계속 먹인다. 이제 그 얘기겠죠. 덮개가 덮인 후 출방할 때까지 충분히 먹을 만한 왕젖을 안에다가 넣게 돼요. 그 번데기 상태에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안에서 먹이 활동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게 먹고 남을 정도로 줘야 여왕벌 자체도 커지고 튼튼해지고 산란력도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출방한 왕벌을 천여왕이라 하고요. 천여왕이 출방하게 되면 핥아주고 주둥이를 맞대며 왕젖을 먹이죠. 로얄젤리를 이제 먹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여왕벌도 무조건 로얄젤리만 먹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왕 생산을 했을 때 보니까 뭐 설탕도 먹고 뭐 그러더라고요. 없으면 자기도 먹어야지 뭐 할 수 있으니까. 이 천여왕은 일벌보다 약간 크며 매우 경솔하다. 천여왕이 그렇다는 얘기고 일단 교미만 끝나면 몸매가 단정하고 점잖아지고 몸집도 커지고 교미한 지 3일이 경과되면 산란을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산란하지 못하거나 불규칙한 여왕은 처분을 해야 된다. 이제 이 두퇴를 시켜서 이제 좀 돌아가시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교미를 해서 산란을 못하는 경우도 저는 봤고요. 이제 분명히 나갔다가 오고 여왕벌이 커졌는데 산란을 못하는 경우도 봤고요. 그리고 일단은 교미를 못 나가는 여왕도 봤어요. 천여왕으로.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수펄 산란을 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상황이. 그렇지만 새끼들을 못 나니까 산란을 못 하니까 점점 개체수가 작아져서 결국은 소멸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오니까 보통 한 15일 이내에는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전문가분들은 한 10일 정도 만에 결정을 빨리빨리 하시고 또 다른 천여왕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취미로 하는 거니까 그래 좀 더 한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든가. 제일 늦게 산란을 하는 거는 제가 한 28일, 29일 그 정도 만에 산란을 시작하는 벌도 봤습니다. 수펄의 발효. 이 알과 구더기 기간은 9일이고요. 번데기 기간은 15일 이렇게 해서 24일인데 번데기의 상태는 일벌 번데기보다 두드러지게 크게 이렇게 한눈에 봐도 이제 이게 수펄 집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예쁘지, 약간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런 거를 식용으로 해서 이제 곤충이 식용으로 많이 작용을 하는데 보통은 뭐죠? 뭐더라? 잊어버렸네. 꽃무지 뭐 이런 것들이나 뭐 사슴벌레 아니고 장수풍뎅이 막 이런 것들을 먹이로 많이 식용으로 많이 연구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일본 수펄 가지고도 많이 연구를 한다 그러고요. 사실 먹어보면 또 맛도 있습니다. 다른 곤충보다 맛있어요. 왕벌, 일벌, 수펄의 역할. 왕벌은 산란이 목적이다. 그러나 왕벌도 늙으면 못 쓰게 된다. 왕벌은 24시간에 약 3,000개, 하루에 3,000개 정도 산란한다.
처음 처녀왕이 출방을 하면 딴 왕대를 이빨로 물어 뜯어 죽인다. 이제 이 여왕벌이 2마리 이상 출방이 됐을 때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출방하지 이렇게 여왕으로 태어나지 않은 그 고치를 파괴시켜서 죽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들끼리 결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침을 상대방 복부나 이런데 쏘게 되면 그 맞은 여왕벌은 죽게 되고요. 또 벌에 쏘이지 않아서 저는 여왕벌을 기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는데 자기들끼리 싸웠는데 한 마리는 비실비실해서 이제 도태시켰고요. 그 싸운 여왕벌을 이제 이렇게 길러봤더니 다른 벌들보다 좀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경쟁을 시키지 않고 여왕벌을 잘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처녀왕의 교미는 출방 후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아까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죠. 처녀왕이 계속 있었다는 장마철에 그런 현상이 가끔 나옵니다. 일주일 이내에 하는 것이 좋다. 처녀왕이 교미하는 시간은 15에서 20시간이며 맑은 날 공중에서 교미를 하고요. 교미하러 나가는 벌은 아침부터 일벌들이 경계가 벌통 앞에 그 소문이라 그러잖아요. 저희는 입구에서 좀 웅성웅성하고 약간 그 분위기가 분봉도 아니고 뭐 이런 거지 약간 그런 현상이 조금 있어요. 맨 처음엔 저도 잘 몰랐고요. 나중에 이제 어르신들이 알려주셔서 알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도 뭐 보게 되면 긴가민가합니다. 그것은 왕이 교미하러 나갔으니 거치는 것이 있나 없나 경계하고 왕이 이제 이렇게 궁중으로 날아갈 때 길을 좋게 터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다 그러고요. 또 벌통 특유의 냄새를 뿜어서 교미하는 여왕벌은 처음 나갔다가 일생에 한 번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냄새를 뿜어서 다시 장소로 오게끔 하고 또 수행하는 일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신 이제 뭐 죽어주는 벌들도 새나 뭐 잠자리나 이런 거에 대신 자기가 죽어주는 벌들도 있고요. 또 길을 안내해주는 벌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쭉 쫓아가게 되죠. 벌통을 찾아와서 왕벌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왕벌이 수포를 부르기 위한 향치. 여왕벌도 이제 그 수포를 유인하기 위해서 페로몬을 내뿜고요. 수포는 하늘 높이 쫓아가서 가장 이제 힘이 좋은 그 수포에서부터 교미를 시작을 하게 되죠. 정력이 강한 벌놈이 교미를 하게 되는데 교미만 끝나면 수포를 생식기는 여왕벌의 음부에 밖에서 이제 뽑히고 말아서 아까처럼 내장이 터져서 죽고 마는데 이 여왕벌은 한 마리의 수포라고 교미하는 게 아니고 보통 뭐 한 6, 7마리, 뭐 10마리 이상도 정랑에 이제 찰 정도로 많이 교미를 한다고 합니다. 평생 그걸 써서 일벌들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러고요. 교미하고 돌아오는 왕벌을 보면 후미에 실 같은 것이 달려오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정액이 빠져나오지 않게 이렇게 코킹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오게 마련이다. 왕은 정바지를 하게 되면 정바지 주머니 속에 저장하였다가 왕벌 또는 일벌의 알을 깔 때에는 정바지를 해서 넣고 수펄의 알을 깔 때는 무정란을 깐다. 이 일설에 의하면 왕벌은 일생에 1회 교미한다고 하고 또 일설은 정액이 다 소모되면 다시 교미한다고도 하는데 보통 1회로도 충분하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70년대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연구 자료에 의하면 이제 요게 1회 한고 또 정액이 떨어지면 나가서 또 교미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요건 옛날 교과서가 그렇고요. 요즘 이제 그 연구 발표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 6회 이상 뭐 되게 많이 10회 정도 교미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다시 교미하고 들어오는 거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틀렸다라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당시에는 교육을 이렇게 받으신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여기 여왕벌의 구조는 뭐냐면 이제 보통 여왕벌이 산란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무정란이에요. 그래서 수포를 낳게 되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과정에 이제 여기서
정액을 하나씩 이렇게 무정란에다가 넣게 되면, 묻히게 되면 이게 이제 유정란으로 바뀌면서 그게 암펄이 되는 구조랍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렇게 보통 기본적으로는 다 낳으면 수포를 낳는데 들어오는 중간에서 여왕벌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정액을 하나씩 묻혀주면 그게 수정이 돼서 유정란이 되는데, 유정란이 되면 암펄이다. 이게 사람하고 좀 다르죠. 사람은 XY가 돼야지만 이게 남자가 되고, 이제 여자 같은 경우 XX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구조가 약간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뭐 곤충은 되게 희한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제비나 잠자리 같은 것이 교미하러 나간 처녀왕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요. 왕벌이 교미 후 돌아오지 못하면 매우 이제 벌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합니다. 벌들이 출입구를 들락날락하면서 왕벌을 찾게 되고, 즉시 왕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몇 시간만 있으면 왕벌이 안 들어오면 이제 얘들도 그걸 알게 된다는 얘기죠. 왕이 없을 때는 처녀왕이나 왕대 또는 왕대가 없으면 알이나 구더기가 있는 벌집, 산란장을 하나 넣어주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교미가 완료된 왕벌은 복부가 이제 커지죠. 배가 커지죠. 빛깔이 우아해지고 일일이 경과하게 되면 산란을 시작하게 됩니다. 흔히 양봉의 기쁨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는 처녀왕이 산란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소초를 넣어준 뒤에 깨끗한 벌집을 이렇게 벌이 아주 깨끗하게 정말 그 꿀을 담을 수 있거나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벌집으로 만들어놔요. 이럴 때 정말 기분 좋고요. 또 하나는 루밀기 때 아침에 열어보고 저녁 때 열어봤는데 저녁 때 꿀이 꽉 차 있어요. 그럴 때 정말 기분 좋습니다. 요거는 안 해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일단 해보시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개인적으로 그걸 채미를 했을 때 돌아가는데 꿀이 수도 파이프에서 나와요. 정말 콸콸 나와요. 콸콸 드럼으로 깔 수 있게끔 나오는데, 그때 정말 기분 좋습니다. 힘이 무척 드는데도 힘드는지 모르고요. 오래 있어도 교미를 못하는 처녀왕은 처분해야 된다. 만약 이대로 두면 무정란을 까는 때도 있으니 무정란에서 알이 나오는 벌은 전부 수펄이 되기 때문에, 이 무정란은 이제 처녀왕도 낳는 경우도 아까 있지만, 보통은 일벌들이 여왕이 없게 되면 보통 일벌이 산란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페로몬을 내서 너는 일을 하는 일벌이다 이렇게 인식을 시켜줘서 난소가 발달되지 못하게 억제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페로몬이 없게 되면은 그게 발달이 다시 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여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때 교미를 안 했기 때문에, 정액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인 수펄의 알만 낳겠죠. 무정란을 낳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교미 시기에 살피는 것은 오후 3시부터 하도록 하고, 아침, 점심, 저녁 때는 아침, 점심 때는 삼가해야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열고 날라서 도망가는 경우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거고요. 그 원인은 왕벌의 교미를 방해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미상은 한 통 한 통 특유한 표시가 필요하다. 그래, 그것은 처녀왕이 교미하러 나갈 때에는 그 표시를 보고 나가서 그 표지를 찾아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제 처음으로 나갔으니까 길도 잘 모르고 하니까 시각적으로는 통해 우리처럼 보는 게 아니고 자외선을 본다고 합니다. 벌들은 자외선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각적인 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자외선의 색깔이 달라져서 이제 찾아 들어오기 좋고, 또 일벌들이 계속 페로몬을 쏘아주죠. 들어올 수 있게, 잘 찾아 들어올 수 있게. 완전 왕벌, 교미 완료 후 산란이 시작되면 일벌들은 왕벌의 입을 마주대고 왕젖을 주게 됩니다. 이 왕젖의 공급량이 적어지면 산란력도 풍부하지 못하고요. 끊임없이 보약을 먹으면서 산란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왕의 산란력은 처음 1-2년가량이 가장 왕성하고요. 5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요 최장 아까 말씀드렸던 7년까지라고 그 연구에 또 나와 있고요.
그러나 이게 꿀벌들도 그때에서 연구가 끊어진 게 아니고 계속 진화가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요즘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자기가 경험해 본 내용을 진짜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카더라 통신은 가급적이면은 좀 이렇게 좀 걸러서 들으시는 게 좋고요. 되게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어쩌다가 한번 잘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다가 망가지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뭐 양봉 52주가 됐던 뭐가 됐던 어떤 책을 좀 정독을 몇 번씩 하시고 그런 다음에 자꾸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이해를 하시면서 하셔야지, 뭐가 좋으니까 뭐가 좋다. 어떤 사람이 로또에 1등을 맞았어요. 1등을 맞았는데 내가 사면 1등이 되나요? 그렇진 않다는 거 하시고, 그분이 뭐 10년 동안 계속 사는데 1등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좀 걸러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채태가 가장 왕성함으로 매년 왕벌을 교체시키는 것이 좋다. 요거는 우리 경제력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음에 이제 일벌을 많이 낳아야 또 그 일벌들이 꿀도 많이 가지고 올 거고요. 뭐 로얄 제리도 많이 먹이고 이렇게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갈아줍니다. 뭐 많게는 1년에 2번씩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야 분봉률도 없애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벌은 출방 후 처음에는 하기 쉬운 일부터 점차로 어려운 일을 하다가 죽는다. 출방 일주일이 되면 처음으로 날아서 자기 집의 위치를 기억한다. 요것도 이제 연구에서 보면은 1일서부터 3일까지는 태어나서 자기 집을 맨 처음에 이제 태어나서 자기 집을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한 다음에 아주 어린 벌들한테 꿀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서 로얄 젤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아래한테 로얄 젤리를 주는 그 C자 모양이 된 3일째서부터 4, 5, 6일째까지는 일벌들도 로얄 젤리를 먹는다고 하니까 그 로얄 젤리를 주고, 그 다음에 또 화분을 주고, 이런 과정이 이게 다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 서적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게 곤충의 세계가 되게 재밌어요. 기르기도 되게 재밌고, 또 벌이 정말 세상을 구할 수도 있다, 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후 2시경 일시에 나와 노는 것을 난놀이라고 하며 초보자들은 분봉인 줄 알고 놀라는데, 이럴 때 자세히 보면은요, 머리가 다 벌통을 향하고 놀아요. 분봉은 머리가 벌통을 향해서 놀지 않습니다. 밖을 향해서 다 이렇게 막 뭔가 뭐 먹이 채취하는데, 되게 많은 벌들이 먹이 채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뭐 떼거지로 진짜 뭐 떼싸움 하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게 분봉이고요. 다음 2주일째는 주로 집안일을 하고요. 새끼치기, 집 짓기, 집 지키기. 그리고 이게 이제 오래되게 되면 20일이 지나게 되면 얘들도 집안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이 20일 정도 되는데, 20일이 지나게 되면 이제 밖에서 이제 먹이 활동도 하고, 노인네가 되거나 이제 늙은 벌이 되게 되면 집을 지키거나 아니면 다른 벌통에 가서 먹이를 훔쳐오는 도둑 짓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먹이 모으기 등의 비교적이 쉬운 일부터 어려운 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름철에 가장 활동이 심할 때에는 출방 6주일이면 죽는다고 되어 있죠.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새끼치기. 인두선에서 젖을 분비해서 벌에게 먹인다. 출방 후 2주일 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젖을 분비하니, 그러니까 태어나서 내 몸속에서 로얄 젤리를 분비할 수 있는 기간이 2주일, 이때 가장 좋다는 얘기고요. 새끼치기에는 가장 좋은 때다. 꿀뜨기, 꿀과 꽃가루, 그 밖에 물, 염분 등을 채집한다. 꽃 가운데 있는 꿀에 밀랑에 빨아 넣고 들어와 이렇게 밀랑에다가 빨대처럼 꽂아서 꿀을 빨고, 나비나 다른 꿀을 먹는 곤충들을 보면 이렇게 밀랑에 빨대를 하는 게 아니고 밀랑을 삽질을 하듯이 막 다 헤집어놔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는 수정이 되더라도 과일이 좋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꽃의 진화를 보면 벌이 먹기 좋게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곤충이 많이 유인이 되게 되면 이게 자기네가 이제 종족번식 하는데 나무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를 가해하지 않는 벌들이 먹기 좋은
게 이렇게 그 꽃들도 진화를 했다고 해요.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시간 날 때 이런 거 책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동료들에게 주면 친구들이 입을 마주대고 빨아 넣어서 전화시킨다. 전화시킨다는 거는 효소를 넣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아밀라제 같은 거고, 이제 벌도 벌에 효소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즉 꽃에 있는 꿀은 자당분이고, 자당분은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이제 단당류하고 다당류가 있는데, 자당분은 다당류라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포도당과 이 과당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샴쌍둥이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먹이원으로 쓸 수가, 우리가 이제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없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쓰려면 포도당이나 과당으로 이렇게 완전 독립체 단당류로 바꿔줘야지만 저희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보통 밀랑에 들어갈 수 있는 꿀의 분량은 0.06g이지만 이보다 적은 분량이 0.03g을 운반을 하죠. 1일 외역하는 횟수는 50회 정도, 그러니까 곱하기 50 하면 이제 하루에 들어오는 게 나와 있고요. 꿀량이. 거리는 보통 가장 활발하게 좋은 거리가 2km 내외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4km까지도 간다고 해요. 그렇지만 보통 2km 내외가 가장 좋은 거리라고 그러고요. 멀면 돌아오는 도중에 힘이 들어서 꿀을 소비하게 되죠. 요거 갖고 있던 꿀을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고요. 외국에서 번역한 책을 보게 되면 이 꿀을 먹이라고 하지 않고 다 에너지라 그래요. 에너지. 우리나라 이제 차로 보면은 그 유류처럼 에너지라고 표시를 합니다. 꿀을 소비하게 되니 밀원을 고려해서 배치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멀지 않게 오다가 에너지를 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3주일이 된 출방 후 3주일이 된 벌이 가장 활동력이 왕성하니 유밀기에 대비해서 벌을 양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아카시아 시기에 꿀을 뜨려면 5월 20일 개화에 앞서 21일에 유충기 20일간의 상내 작업, 그 안에서 하는 작업, 부합 42일을 요하는데 적어도 4월 10일경에 많은 벌이 출방해야, 출방 날짜가 4월 10일 이전은 돼야 꿀을 뺄 수 있다. 이 계산 진짜 되게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벌 많으면 꿀 들어오게 아니고요. 이 출방을 언제 시키고 언제 산란을 받은 게 꿀을 딸 수 있는지 계산을 해 놓으시면 그 후에 이 4월 10일 이후에 아카시아 꿀 들어올 때까지 이거 꿀은 안 들어오는 통이다라는 게 확정이 된다면 그거 가지고 미리 분봉을 해놓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되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조건 잘 길러서 이렇게 해서 벌 합쳐주고 다 좋은데 그 벌들이 내역봉 역할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따라서 이른 봄에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밤나무, 피나무, 쌀이, 메밀 등 밀원에 대비해서 벌 양성에 유의해야 하겠다. 비랍, 가장 힘든 일은 밀랍 제조 작업인데 여기 비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랍이던 밀랍이던, 요즘은 밀랍이라고 이제 많이 교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벌이 빨리 노쇠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로얄 젤리, 유가, 이 밀랍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젊은 벌들이 하는 일이며 꿀을 많이 먹고 거꾸로 매달리면 벌의 복부에서 밀이 분비된다. 밀은 화학에서 말하는 고급 지방산 에스테르이다. 고급 지방산 에스테르. 요거 안 외워지는데 그냥 그래 이런 게 있습니다. 되게 많네요. 오늘은 요 꿀벌의 숙성 전까지만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분비된 밀을 다리로 긁어 모아 입에다 넣고 껌 씹듯 벌이 씹으면 착착 돌아가며 육박형 집을 짓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노릇이다. 이 가장 안정적인 집의 모양이 육박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을 이렇게 여러 개를 해놓고 가장 빈틈없이, 그러니까
버려지는 공간 없이 지을 수 있는 벌집의 공간인데, 그거를 열을 가했더니 그 모양 자체도 육각형으로 변하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도 나와 있고요. 벌집을 보면 뭐 어디 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밀랍도 사람이 먹어도 되고요. 이런 거, 또 골판지 같은데 이렇게 자꾸 포개서 쓰는 거 가장 단단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사실 밀랍만 싹 건드렸을 땐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응용을 했을 때는 되게 단단한 구조로 되고요. 꿀 100g을 먹으면 밀 10g 안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어드는 밀이 나오는데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알 수 있다. 보통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벌통 밑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면 한 마리가 1회에 깨알만큼씩 밀을 분비한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펄은 벌 회사에서 가장 천대받는 벌이다. 벌 회사가 아니 벌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벌인데, 이 벌의 역할은 처녀왕과의 교미이다. 1군당 200에서 300이면 충분하다. 교미하려면 출방 후 12일이 경과되면 된다. 이 수펄이 아무 때나 교미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옛날에 인공수정을 공부할 때 그 수펄을 채취를 해서 한 적이 있어요. 엔도펠리스라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해보면 정충이 이렇게 수펄 주머니가 있어요. 그게 여왕벌한테 들어가서 터지면서 이제 그 여왕벌한테 그 정충을 주게 되는 구조인데, 어느 걸 보면은 정충이 많이 들어있는 게 있고 어느 거는 안 들어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색깔이 아주 하얀 거는 정충이 생기기 시작한 지, 사람으로 따지면 정액인데 정액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건 하얗고, 조금 익었다 그러죠. 그 숙성이 됐다 그러는 건 약간 색이 아이보리 색이 나고 약간 노란색이 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수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많은 수펄 중 교미하는 수펄은 하나밖에 없고, 여기서 하나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달라졌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교미하면 죽는다 똑같고요. 왕벌이 교미된 후에는 남은 수펄도 전부 처분되어 버린다. 거기에서 수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교미하고 들어오게 되면 거기 있는 수펄들이 되게 많이 없어져요. 계속 거기 있지 않고 수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기에는 꽃이 없을 때는 먼저 수펄부터 밖으로 내몰아서 먹이를 못 먹게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는 겨울철에 한겨울에 월동하는 벌에서 저는 수펄을 보기도 했습니다. 같이 생존하기도 하고. 그래서 100%라는 거는 없어요. 이거는 뭐 어떤 분은 100%뭐 수펄이 겨울에 어딨냐 막 이러고, 아니, 겨울에도 수펄이 있는 군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여왕벌이 교미하고 왔는데도 수펄이 계속 거기에서 잘 살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쫓아내지 않는 운도 뭐 다 100% 쫓아내지는 않겠죠. 좀 남아있는 벌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내 말이 100%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이 교미 외에 꿀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들도 생존하려면 먹고 살아야죠. 뭐 수컷들도. 수펄들은 쫓겨나서 밑판 밑에 붙어 있으며, 일벌들이 또 날개를 잘라버리는 비참한 광경도 볼 수 있다. 안 나갔을 때 쫓겨내려고 했는데 쫓겨나지 않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네. 너무 길어져서 지루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40분이나 되었네요, 벌써. 이게 너무 길어져서 이게 저도 지루하고 힘들고 하니까 여기서 잘랐다가 갈게요. 이게 책을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하니까 의외로 한 장 한 장 넘어가기가 좀 많이 힘드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문가분들을 보시라고 이렇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초보자분들을 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여름철에 가급적이면은 말벌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다음번에 다시 방송에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